안녕하세요. 저는 INF 컨설팅에 있는 천석범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조상욱 선생님 밑에서 조상욱 선생님을 보스로 모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굉장히 이게 기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통 기업에서 플랫폼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AI가 왕창 떠 있고 플랫폼은 좀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웹3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 아젠다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이 꼭 이런 스타트업만 하는 것이냐, 전통 기업은 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등단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F 컨설팅이라는 건 새로 생긴 한 2년 전에 생긴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요. IT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IT센 그룹이라고 IT, B2B IT를 하는 전문 회사인데, 아마 SI 회사인데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쌍용 정보통신 이런 데는 다 아시겠죠. 이런 데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한국금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이 IT센 그룹이 매출이 한 1년에 한 3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한국금거래소라는 데가 있고, 요게 이제 IT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인수를 한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거래소라는 그 물리적인 예를 들어 여기에는 막 재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데를 왜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INF 컨설팅 주식회사라는 거를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솔루션, 그러니까 금융 솔루션을 하고 있는 FNF라는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IT 개발을 하기 위한 INF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INF 크립토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웹 3.0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튜비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회사인데, 여기하고는 주식 swap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고, 이 튜비에이에서 저희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기존 컨설팅하고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ERP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략도 세우고, CRM, SCM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중에서 특이하게 디지털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고, 플랫폼 스트래티지, 그 다음 웹 3.0 토크노믹스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만들어주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그 회사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스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INF 컨설팅이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크립토랩이 웹 3.0 전략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플랫폼 토크노믹스 설계를 하고, 개발자를 모아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모시고 있는 그 분이 이제 이송열 박사님, 이송열 부회장이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총괄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 안에서 INF 컨설팅에 있는 대표 파트너 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 여기에 보시면 이성열, 양주성, 오태환 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성열 박사님이 이 전체를 설계를 하고, 이 디지털 컨설팅 부분 중에 플랫폼 스트래티지를 양주성 파트너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F 크립토랩을 오태환 대표가 그 회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BA가 그 시스템 개발을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가 모여서 이제 그런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보시면 한경하고 INF가 이 공동 주최한 포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6월에 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200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금융에서 오셨어요. 증권회사, 은행, 그 지주사 이런 데서들 오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금융계에서 많이 오실 줄은 몰랐고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전 세션에는 여기에 있는 뭐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전략을 증권회사 대표님이 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송재준 사장이 컴투스에 이분이 뭐 자산이 한 2조 정도 되시는 젊은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토크노믹스하고 메타버스로 구현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요 앞에 보시는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다 있거든요. 발표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밸리드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그 풀몬에서도 와서 발표를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이제 발표가 이루어져 있고 오태환 대표가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미래 플랫폼 중에서 웹 3.0이 적용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설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재진 대표가 응진 싱크백에서 해놓은 그 에듀테크 플랫폼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발표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실 것들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게 나중에 그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모든 사람이 다 아시는데 왜 기존 전통 기업들도 이걸 그 트라이를 하려고 하느냐? 고객과 속도 측면입니다. 고객하고 쌍방향 소통으로 해가지고 고객 센싱을 하고 고객을 통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겠냐? 그 정보를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갖다 넣으면은 그게 혁신이 되거든요. 그거를 고객이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 경험하고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여볼 것이냐. 그를 통해서 시장에 얼마나 빨리 대응을 좀 해볼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은 작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이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그 보통 제조회사도요, 유통회사를 뛰어넘어가지고 다이렉트로 고객하고 붙으려고 하고 있죠. 나이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CJ도 모든 거를 뭐 쿠팡한테 다 뺏길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뭘 해볼 것이냐 가지고 제조회사하고 유통회사들이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플랫폼 모델을 제조회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도 이걸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조회사가 뭘 하느냐? 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는 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서도 이런 플랫폼을 씁니다. 뭐 구독료 모델, 중개 수수료 모델, 라이센싱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AP도 이제는 클라우드로 다 바꾸면서 SAP도 다 이제 구독 방식으로 그 바뀌거든요. SAP를 그 구축하려고 하면은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저 온프레임으로 하겠다고 하면 가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사원한테 그 실적으로 인정도 안 해줘요. 클라우드 버전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 수익 창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이제 사례가 되고 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적인 구조, 그러니까 뭐 공유 센터, 전문화 센터, 센터 오브 엑셀런스, 글로벌 통합적 여러 가지 이제 데브옵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굉장히 많은 트라이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버 같은 데서 하는 게 전형적으로 다른 모든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이 하고 있는 지속적인 그 이 진화하는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고객의 그 목소리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수집을 합니다. 별점 같은 걸로 수집을 해요. 우버 같은 경우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나 AI를 통해 가지고 얘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도 불만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3번 고객 경험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한테 안 보여주고 일부를 잘라가지고 일부 지역에 있는 아니면 일부 특성화된 고객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리스판스를 보고 괜찮은 리스판스를 전체로 다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전통 기업들도 체화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든 구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맞을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붙여나갈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야 이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모텔 어레인지 해주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텔이 다 이제 끼었어요. 모텔을 이제 꼬시기 위해서 얘네들이 저걸 했죠. 모텔 운영 ERP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공짜로 갖다 줬어요. 운영 시스템을 다 공짜로 주다 보니까 데이터가 몽땅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몽땅 다 모이니까 그 모텔을 운영하기 위한 B2B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게 야놀자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에이전시 모델 서로 이렇게 필요한 사람, 방이 필요한 사람하고 방하고를 연결시켜 주다가 그 다음에는 이 방 모텔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 청소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샴푸 갖다 놓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몽땅 몰아가지고 해주는 플랫폼, 야놀자 클라우드가 플랫폼 모델로 하면서 이게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플랫폼 모델들이 앞에서 우버도 그렇고 야놀자도 그렇고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 어떤 게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직적 산업은 뭐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저기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수평적 산업은 보다 더 이렇게 넓은 역할을,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고, 다면 플랫폼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펑션이 여러 가지고, 단면은 주로 집중된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걸 보시고,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면은요, 크게 커뮤니티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각 회사에서, 그 다음에 거래 플랫폼, 거래는 뭐 이커머스 같이 저 사고팔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는 인프라 플랫폼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회사에서, 유통하는 회사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하겠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잘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플랫폼이 가장 쉽고 빨리 적용할 수 있고, 고객에게서 금방 이게 고객한테 금방 붙을 수 있고, 고객의 정보를 쉽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캐치해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게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서 이제 거래 플랫폼으로 이나 서비스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플랫폼 설계하고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있는 책에서 정리한 것들을 방법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방법은 굉장히 긴데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전통 기업이 저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문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은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관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실제로 가보면은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요청하는 것은 이 회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캐치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성과, 이거 해가지고 얼마 남아? 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여쭤봅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모든 회사 그 안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팀도 그렇게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 기준을 다시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를 만들잖아요.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보나마나. 보통 이런 것들이 10번 하면은 그 중에서 몇 번, 예를 들어서 제가 뱅크샐러드에 있는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7년 동안 7번 실패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패를 하면은요, 실패한 거 갖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뭔가를 바꿔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반영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또 한 번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7번을 수정한 다음에 대박이 터졌는데 7번 후하고 맨 처음 하고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고객이 반응을 시작하고 고객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것도 맨 처음에 있는 그 이 철저한 고객 관점에서의 접근이 저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 부분에 대한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면밀한 분석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만일 어려우면 세 번째 것들. 그래서 빨리빨리 해보는 거죠. 여러 번 해봐가지고 한 3개월 단위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그 시장의 반응을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마지막에 그 이 조직이 목적 조직으로 그런 것에 그 이렇게 대응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다 기획해가지고 저기 CFO한테 가고 CIO한테 가서 CFO한테 돈 따오는데 보통 아무리 짧아도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한 6개월 동안 뭐 TF팀 만들어서 지지고 볶고해서 1년에 한 번 뜩 나왔다. 이래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죠. 이런 디지털 혁신, 그 다음에 플랫폼에 관련된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지표도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그 프로핏 중심의 지표인데 오른쪽에 속도 중심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표로 다 바꿔놓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운영팀 TF팀에다가 적용을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뭐 이게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는 성공 실패 이게 아니라 계속 실패의 과정을 작은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 그래서 어질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플랫폼 이걸 만들어 나갈 때는 앞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플래닝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랫폼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는 어질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할 때도 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 아까 말씀드린 2BA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하는 솔루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마스터 그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쭉 만들 때 API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다 소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앱을 만들 땐 그 안에 다 때려 넣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는데 이거를 레이어를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한 2, 3분 안에 이제 끝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런 이 시스템은요 기존의 레가시 ERP 같은 것들을 하고 데이터하고 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퍼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고 고객 리스폰스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는 이거 인터액션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를 API 방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앱을 여기 앱 1, 앱 2, 앱 3라는 게 있죠. 기능별로 앱을 다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보기에는 하나의 앱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요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어서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건 날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거 만들고 또 없애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내나 같은 시스템 같은 앱이 있는 걸로 보이게끔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 백조가 저기 저 호수에서 저기 헤엄칠 때 이제 밑에 다리는 뭐 난리가 나지만 그 겉은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 정보 서비스, 데이터 통합,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안 문제 때문에 걸려 있는 보안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통 기능 AP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데이터를 어널리틱스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모든 거를 API로 만들어 가지고 통신을 하게끔 해놓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룩앤필이 하나가 딱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요 구조
요 구조를 가지고 이런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면은 되게 안정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고, 만일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만들었다가 1년 만들어서 뭐 5억 들였다가 버리고, 또 3억 들여서 또 하나 만들었다가 1년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야 이런 거는 우리는 하지 마라고 이제 사장님 그렇게 이제 돈만 쓰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갈 이제 그 공산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 때 기존 전통 기업에서도요, 플랫폼을 만들 때는 개발 방식, 설계 방식이 완전히 기존하고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든 지금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그 정보를 다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는 방법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심 약속 커뮤니티를 하게끔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장님하고 밥 먹으러 가기 싫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상무님하고 점심 먹으러 가기 싫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BTS에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자기들끼리 모여서 코인에 관련돼서 얘기하게끔 하면은 그런 그 소규모 모임을 만드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식당에서 이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다 주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 눈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쓰는 정보, 식당에서 어떤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라는 것들을 쓰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더, 이게 사용자들 더 많이 끌어들일 거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거든요. 얘도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잘 나가다가 중간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으면 이제 안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느냐가 이제 다음 타겟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요, 다들 시들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소떡집에 불난 것처럼 다 하다가 중간에 시들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3일 내에 그 앱을 신규 유저 중에서 80%는 앱 설치 3일 이내에 신규 앱 사용을 중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굉장히 많은 걸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 훨씬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안 들어오면은요, 정보를 안 남겨놓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냐가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토크노믹스의 이제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 전통으로는 정보만 가져가려고 하는 곳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있다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크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웹 3.0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블록체인은 너무 사실은 그게 이제 다 되려면은 비용도 그렇고 개발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방식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토큰 방식을 차용해서 토크노믹스 플랫폼 모델을 기존에서 활용을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 3.0이 굉장히 파퓰러해지면은 그걸 쓰면 되죠. 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사용자들을 한번 끌어들이면 절대로 놓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거는 토크노믹스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 플랫폼에다가 토크노믹스 웹 3.0으로 안 가고라도 여기에서의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안 갈 수 있게 하는 거. 저희는 그거를 웹 2.0, 3.0 중간에 2.5라고, 웹 2.0의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토크노믹스를 활용을 2.5라고 이제 그 명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그 책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회사가 INF 스크립터랩이고요. 얘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웹 3.0 전환 플랫폼 기획, 요새 토큰 증권 STO 라고 해서 토큰 증권이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고 하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얘네가 이 저기 크립토랩이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바로 연결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어레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빠른 시간에 그 전체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숨가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설명된 내용으로 사실은 그 관련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담년에 사실은 IT 솔루션, IT 서비스 회사, 그 다음에 고객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협업해가지고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해서 아마 찾을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표 감사드립니다.